쿠팡에서 물건 하나 검색하면 수천 개 상품이 뜹니다. 그런데 왜 어떤 상품은 항상 첫 페이지에 있고 어떤 상품은 영원히 묻히는 걸까요?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은 32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상품과 싫어하는 상품의 차이를 단 2달 만에 알아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녀의 쿠팡셀러 계정에 찍힌 월 매출은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가명으로 지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은이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4,500만 원 정도였고 매달 월급의 절반은 월세와 대출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32살, 통장 잔고는 늘 100만 원 안팎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쿠팡 광고 캠페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업무상 쿠팡의 광고 시스템을 분석하다가 그녀는 일반 셀러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은 단순히 리뷰수나 가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은이가 발견한 첫 번째 허점은 바로 클릭 대비 구매 전환율이라는 지표였습니다. 쿠팡은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많이 받는 상품보다 클릭 후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상품을 훨씬 더 위로 올려줍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은 클릭수를 늘리려고 자극적인, 하지만 이렇게 하는 클릭은 많아져도 구매 전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알고리즘은 이 상품을 점점 아래로 밀어냅니다. 지은이는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전략은 의도적으로 클릭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간의 스크래치 있으면 대신 가격 3,000원 할인 같은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살 의향이 있는 사람만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수 자체는 줄어들지만 클릭한 사람 10명 중 7명이 실제로 구매를 합니다. 보통 셀러의 전환율이 10%에서 20%인 것에 비하면 70%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쿠팡 알고리즘은 이 상품을 최상위로 끌어올렸고 그때부터 자연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허점은 새벽 시간대 알고리즘 리셋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쿠팡의 검색 순위가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재정렬된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일어나는 상품은 다음 날 아침 검색 순위에서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녀는 이 시간대에 맞춰 한정 수량 타임 세일을 걸었습니다. 새벽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파격 할인을 매일 반복한 겁니다. 일반 소비자는 이 시간에 잠들어 있지만 쿠팡 알림이를 켜놓은 충성 고객들은 알림을 받고 바로 구매합니다. 이 전략 하나로 그녀의 상품은 매일 아침 검색 첫 페이지 상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허점은 더 교묘했습니다. 쿠팡의 알고리즘은 상품 등록 후 처음 72시간의 성과를 특별히 가중치를 두고 평가합니다. 신규 상품에게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인데 이 기간에 판매량과 리뷰가 폭발하면 알고리즘이 이 상품을 유망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한번 유망 상품으로 분류되면 이후 몇 주간 검색 노출에서 엄청난 혜택을 갖습니다. 지은이는 이걸 골든 72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신규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처음 3일간 원가 이하로 판매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초기 판매량을 극대화해서 알고리즘의 유망 상품. 이 전략의 핵심은 손해를 투자로 바꾸는 계산이었습니다. 상품 하나당 초기 3일간 약 5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망 상품 5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간 수백만 원의 매출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지은이는 이 공식을 엑셀로 정리해서 상품별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인 겁니다. 네 번째 허점은 키워드 조합의 빈틈이었습니다. 쿠팡에서 여성 가방을 검색하면 경쟁 상품이 수만 개입니다. 하지만 출근용 가벼운 여성 크로스백 A4 사이즈처럼 구체적인 롱테일 키워드로 검색하면 경쟁 상품이 10개도 안 됩니다. 지은이는 이런 틈새 키워드를 찾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쿠팡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면 자동 완성 추천어가 뜨는데 이 추천어가 바로 실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녀는 매일 2시간씩 이 자동 완성 키워드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경쟁은 적은데 검색량은 있는 키워드를 골라내서 상품. 이 키워드 전략에는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었습니다. 쿠팡 알고리즘은 상품 같은 키워드라도 지은이는 가장 중요한 록테일 키워드를 항상, 그리고 소재, 색상,
용도, 사이즈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5번째 허점은 리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쿠팡은 단순히 리뷰 개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리뷰의 길이, 사진 포함 여부, 그리고 리뷰가 달리는 속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사진이 포함된 리뷰 하나는 텍스트 리뷰 5개와 같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지은이는 이 점을 이용해서 포토 리뷰 유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상품 안에 작은 카드를 넣어서 사진 리뷰를 남기면 다음 구매 시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안내한 겁니다. 이 방법으로 그녀의 상품은 포토 리뷰 비율이 60%를 넘겼고 알고리즘은 이 상품의 신뢰도를 최상위로 평가했습니다. 6번째 허점은 반품률과 알고리즘의 관계였습니다. 쿠팡 알고리즘은 반품률이 높은 상품을 검색 순위에서 강력하게 페널티를 줍니다. 반품률이 5%를 넘으면 노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10%를 넘으면 사실상 검색에서 사라집니다. 지은이는 반품률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런 분은 구매하지 마세요라는 섹션을 만든 겁니다. 상품의 한계를 솔직하게 알려주면 기대치가 맞지 않는 고객은 애초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반품률이 극도로 낮아지면서 알고리즘 점수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지은이의 첫 달 매출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부업치고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그녀의 목표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800만 원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렸고 어떤 키워드에서 유입이 많았고 어떤 시간대에 구매가 집중됐는지를 전부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두 번째 달에는 상품 라인업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잘 팔리는 카테고리에 집중하고 반응이 없는 상품은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달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매출이 8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4배 뛰었습니다. 골든 72 전략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망 상품. 이때부터 지은이는 회사를 다니면서 쿠팡셀러를 병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벽 타임 세일을 관리하고 키워드를 분석하고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일이 하루 24시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달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겨우 2달 된 온라인 장사에 올인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2달간 축적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성장 곡선은 명확했고 세 번째 달에 1억을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확신 뒤에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불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은이는 풀타임으로 쿠팡셀러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품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15개였던 상품을 50대석개로 확장했습니다. 모든 상품의 골든 72 전략을 적용하고 새벽 타임 세일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키워드 분석에 하루 4시간을 투자하면서 경쟁자들이 놓치는 틈새, 키워드를 계속 발굴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발견한 키워드만 200개가 넘었습니다. 세 번째 달의 결과는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순이익은 약 3,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률이 약 30%에 달한 겁니다. 이 수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가 판매한 상품 대부분이 중국 직구 소싱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와 1299에서 저렴하게 소싱한 상품에 자체 브랜딩을 입혀서 쿠팡에 올린 겁니다. 소싱 원가가 낮으니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은이는 소싱할 때도 알고리즘을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쿠팡에서 검색량은 높은데 상품 수가 적은 카테고리를 먼저 찾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을 중국에서 소싱한 겁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틈새를 데이터로 찾아낸 거죠. 이 방식은 감으로 상품을 고르는 기존 셀러들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공략한 겁니다. 그녀의 성공에는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쿠팡 로켓그로스의 활용이었습니다. 로켓그로스는 셀러가 쿠팡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면 쿠팡이 배송과 고객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품에 로켓 배송 마크가 붙습니다. 쿠팡 알고리즘은 로켓 배송 상품에 검색 노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로켓 배송이 붙으면 일반 배송 상품보다 검색 순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지은이는 모든 상품을 로켓그로스로 전환하면서 이 가산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로켓그로스에는 또 다른 알고리즘 이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로켓 배송 상품은 배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높고 자연스럽게 리뷰 평점도 올라갑니다. 리뷰 평점이 올라가면 알고리즘 점수가 또 올라가고 검색 노출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은이는 이 선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켓그로스 입고 타이밍까지 계산했습니다. 물류센터에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품절로 인한 알고리즘 페널티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품절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쿠팡 알고리즘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의 검색 순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한번 떨어진 순위를 다시 올리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지은이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재고 예측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과거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2주간의 예상 판매량을 계산하고 항상 예상 판매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재고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그녀의 상품은 단 한 번도 품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알고리즘은 결국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위로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건 그 원리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 같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면 10중 8구 실패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녀의 방법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지금 통하는 전략이 한 달 뒤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은이도 네 번째 햇떨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매출이 30% 급감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새벽 타임 세일의 가중치가 줄어들면서 그녀의 핵심 전략 하나가 무력화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 만에 새로운 패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해서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그녀가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의 전략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셀러도 계속 변해야 합니다. 그녀는 매주 최소 10시간을 알고리즘 변화 분석에 투자합니다. 자신의 상품 순위 변동을 추적하고 경쟁 상품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새로운 패턴이 보이면 즉시 테스트합니다. 이 끊임없는 분석과 적응이 그녀가 지속적으로 높은 매출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지은이는 현재 월 매출 2억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직원도 3명을 고용했고 자체 빨랜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월세방에서 엑셀 파일 하나로 시작한 사람이 지금은 연매출 20억 원대의 사업가가 된 겁니다. 그녀는 요즘 쿠팡셀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도 이미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긴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쿠팡 알고리즘의 허점을 찾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허점을 발견한 뒤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실행하느냐입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리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가 답을 알려줄 겁니다.